파트 7. 김정숙 씨의 번화. 진짜 비타민C의 힘.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혈관의 내피세포를 자유라디칼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혈관벽을 구성하는 콜라겐 재생을 돕습니다. 즉, 혈관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신장을 보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비타민C는 단순히 신장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제 설명을 들은 박영수 씨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의사 선생님. 인터넷에서 봤는데 비타민C 많이 먹으면 신장이 그걸 걸러내느라 힘들고 그래서 결석이 생긴다던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건 정말 흔한 오해입니다. 비타민C는 잘못된 용량으로 섭취하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을 때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몸이 필요하지 않은 비타민C는 소변을 통해 무해한 형태로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방광 속 산화물질을 중화시켜 염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죠. 최근 연구에서도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방광암 발생률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트 8. 비타민C 복용법과 흡수율 높이는 요령. 그 후 저는 박영수 씨에게 아주 간단한 복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비타민C를 하루에 3, 4회로 나누어 한 번에 500에서 1000mg 정도씩 식사 직후에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자극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비싼 제품일 필요 없습니다. 시중에 일반 비타민C 분말이나 정제면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그는 조금 안심한 듯했지만 또 물었습니다. 그럼 생과일 주스를 많이 마시면 안 되나요? 오렌지 주스 같은 거.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루 1g의 비타민C를 얻으려면 오렌지를 20개 정도 먹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음식 속 비타민C로 좋지만 치료 목적 H로는 보충제를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3주 후 그는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안색이 훨씬 좋아졌고 걸음걸이도 안정돼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소변도 맑고 거품도 거의 없어졌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지금은 확실히 다릅니다. 검사 결과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보였습니다. 신장 기능이 38%에서 45%로 향상되었고 염증 수치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은 아닙니다. 그저 몸이 드디어 올바른 도움을 받은 것뿐이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영수 씨의 신장은 마치 마른 정원 같았어요. 비타민C는 그 위에 내린 조용한 봄비였던 겁니다. 소란스럽지도 강하지도 않지만 꾸준히 내리면 흙이 다시 살아나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비타민C를 타서 마십니다.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아주 작은 습관이지만 그 변화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같은 방법을 다른 환자들에게도 적용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몇 달 안에 눈에 띄는 호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비타민C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이 위가 쓰리거나 신장에 무리가 갈까 봐 중간에 그만두곤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고 조절하면 몸은 스스로 균형을 되찾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비타민C를 복용할 때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 그리고 비타민C를 중화시키면 가장 중요한 효능이 사라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르는 이 작은 실수가 신장을 지켜주는 힘을 스스로 잃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타민C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아예 안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먹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환자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속이 쓰리지 않는다, 자극이 없다는 광고 문구를 보고 중성 비타민C를 구입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안전하다고 믿죠.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타민C를 중성화시키는 순간 당신은 그것의 가장 강력한 항산화와 능력을 없애버리는 셈입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김정숙 60세 이라는 여성 환자가 실망한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파트 1. 몸이 보내는 신호, 노화가 아닌 신장 경고. 이게 이렇게 거품이 많지. 박수? 음악? 습관을 바꿔야겠어. 자기야, 최근 들어 몸 상태가 이전과 다르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가벼운 활동에도 금방 피로하고 기운이 빠지는 느낌 말입니다. 새끼 식사를 꼬박 챙기고 잠도 규칙적으로 자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거나 입술이 바싹 말라있고 소변이 탁해 보인 적은 없으신가요? 물을 아무리 충분히 마셔도 피부는 여전히 건조하며 눈은 피곤하고 특히 밤에 한두 번씩 화장실에 가야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의 징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것은 신체가 보내는 조용한 도움 요청일 수 있습니다. 파트 2. 우리 신체는 아주 정교한 공장과 같습니다. 심장이 펌프라면 심장은 필터입니다. 모든 독소, 염분, 당분, 노폐물은 몸 밖으로 배출되기 전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야 하죠. 그런데 이 필터의 기능이 저하되면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상승하고 피부가 어두워지며 기억력이 감퇴하고 지속적인 피로감과 더불어 면역력까지 악화됩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조금 피곤한 건 나이 탓이겠지 하며 넘기다가 결국 평생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한번 손상된 신장은 자연적으로 완전히 복구되지 않습니다. 마치 마른 강이 비가 내려도 예전처럼 흐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생활습관 중 단 한 가지만 개선해도 몸은 스스로 치유를 시작합니다. 파트 3. 피로 거품료 우야누 신장 이상을 의심해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 제가 신부전을 극복한 실제 환자의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다음과 같은 증상을 겪어보신 적 있나요? 피로가 오래 지속되고 밤에 자주 소변을 보며 소변이 탁하게 변한 경우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가정에서도 쉽게 따를 수 있는 신장 기능 회복 방안을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내과 전문의로 30년 이상 환자들을 진료해왔으며 현재 대학병원에 재직 중입니다.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비타민C가 신장을 보호하는 황금 열쇠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파트 4. 비타민C 신장을 회복시키는 황금 열쇠. 비타민C는 혈관을 보호하고 신장 기능을 향상시키며 체내염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 비타민C를 잘못 이해하고 두려워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오해를 바로잡고 저의 실제 환자 한 분의 사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분은 한때 신부전 직전 상태였지만 아주 친숙한 한 가지 영양소 덕분에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은 약도 아니고 값비싼 건강보조식품도 아닙니다. 거의 모든 가정에 있는 바로 비타민C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비타민C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떤 용량이 안전한지, 그리고 올바르게 섭취하면 신장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트 5. 환자 박영수 씨의 놀라운 회복 이야기. 오늘 제가 말씀드릴 환자는 박영수 씨입니다. 올해 68살로 대구 애곽에 거주하는 분이었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신 박영수 씨의 안색은 몹시 피곤해 보였고 두 눈은 깊게 꺼져 있었으며 목소리도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소변에 흰 거품이 계속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식사는 평소처럼 하지만 이상하게 몸이 계속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질문하니 그는 늘 갈증이 심하고 입이 마르며 계단만 조금 올라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붓는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그의 신장 기능은 38%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평소에 영양제나 비타민을 드신 적이 있습니까? 그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비타민 C 많이 먹으면 신장이 안 좋다고 들어서요. 그래서 거의 안 먹습니다. 가끔 귤이나 레몬물 정도만 마셔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파트 6. 잘못된 비타민 상식. 중성 비타민C의 함정. 한국 분들 중 상당수가 비타민C는 피부 미용이나 감기 예방용으로 생각하고 많이 섭취하면 신장이 피곤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비타민C야말로 우리 몸속 미세혈관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문지기, 특히 신장 안의 작은 혈관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박영수 씨에게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신장은 나이 때문에만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미세혈관, 즉 사구체, 글로메올러스라는 곳이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이 생기거나 굳어지기 때문이죠. 이 사구체 혈관벽이 얇아지고 약해지거나 활성산소에 의해 산화되면 신장의 여과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 결과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데 그게 바로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선생님, 저 비타민C 매일 챙겨 먹는데요. 피부도 안 좋아지고 몸도 여전히 피곤하고 배가 살짝 아프기까지 해요. 제가 어떤 제품을 드시는지 묻자 그녀는 노란색 상자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중성 비타민C, 신맛 없음, 이 부담 없음. 저는 상자를 보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비타민C가 아닌 걸 드시고 계신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비타민C가 예신맛이 나는지 아세요? 그건 천연산, 즉 아스코르빈산, 어스코어빅 애시드이기 때문이에요. 이 산성 성분에 있는 수소이온, AH+, 이 몸속의 활성산소, 즉 위의 산화 물질을 중화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산도를 없애기 위해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같은 성분을 섞으면 이 수소이온이 사라집니다. 결국 항산화 능력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효과가 거의 없는 악한 형태로 변합니다. 김정숙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 몇 달 동안 먹은 게 다 헛수고였나요?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헛된 건 아니지만 원래 기대할 수 있는 효과의 절반도 못 미쳤을 겁니다. 몸이 필요한 건 진짜 비타민C, 즉 아스코르빈산이에요. 그게 있어야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콜라겐을 재생하며 혈관과 신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중성 비타민은 먹기 편하지만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차에 찻잎이 빠진 물을 마시는 것과 같죠. 그녀는 또 물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가 약해서요. 먹으면 속이 쓰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웃으며 한 가지 간단한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비타민C를 물에 미리 타서 오래 두지 마세요. 물과 닿는 순간부터 산화가 시작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먼저 물 한 모금을 입에 머금고 그 다음에 비타민C 분말을 바로 넣고 함께 삼키세요. 이러면 비타민C가 물과 닿는 시간이 짧아져서 산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신맛도 훨씬 덜 느껴질 겁니다. 그녀는 제 말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다시 찾아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피곤한 게 사라졌어요. 피부도 맑아지고 소화도 훨씬 편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제가 수백 번 봐온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은 올바른 방법으로만 대하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비타민C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건 영웅이 아니라 조용한 조력자입니다.
하지만 몸에 염증이 조금 있거나 혈관벽이 약해졌거나 심장이 부담을 받고 있을 때 비타민 C는 그 어떤 약보다 든든한 보호막이 됩니다. 그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심장과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혈중 비타민 C 수치가 충분한 사람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심부전증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덧붙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섭취한 비타민C의 약 30%만 흡수합니다. 나머지는 장으로 내려가 장내 미생물 균형을 잡고 대장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동안에도 방광 속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즉, 한 방울도 헛되지 않는 영양소인 셈이죠.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하루 4번으로 나눠서 한 번에 약 1000mg씩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중 비타민 C 농도가 하루 종일 일정하게 유지되어 몸이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비타민 C는 약이 아니라 몸의 리듬이다. 하루의 시간 속에 녹아들게 하라. 그런데 요즘 놀라운 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비타민 C를 오해하고 심지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 비타민 C를 먹지 마세요. 저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저을 뿐입니다. 그들은 비타민 C로 회복된 환자를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직접 써보지도 않고 반지책에서 읽은 지식만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초기 신부전 환자들이 비타민 C 섭취를 통해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신장 질환의 본질은 미세혈관 손상이고 비타민 C는 바로 그 연약한 혈관을 지켜주는 유일한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직접 경험한 특별한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투석을 준비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지만 비타민 C를 믿고 꾸준히 복용한 덕분에 놀랍게도 회복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에게 한 가지 확신을 줬습니다. 몸은 진심을 알아듣는다. 그리고 올바르게 대하면 언제나 두 번째 기회를 준다. 그날 오후의 풍경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찬바람이 불던 날이었죠. 그때 한 마른 남성이 창백한 얼굴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기섭, 71세, 부산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고 검사 결과지를 제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훑어보니 신장 기능 지표, GFR, 가 28% 거의 투석을 시작해야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약도 계속 먹고 음식도 조심했는데요. 애 나아지질 않죠? 저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수없이 들어온 말이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저는 환자에게 근거 없는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학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몸은 올바르게 다뤄주면 언제나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번호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투석만 안 하면 뭐든지 하죠. 저는 그의 차트를 다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는 15년 넘게 고혈압을 앓았고 담배를 피웠으며 짠 음식을 좋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인스턴트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아들과 함께 부산 어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돕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지금처럼 신장이 약해졌을 때 중요한 건 극단적인 식이 제한이 아니라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미세혈류, 즉 미세혈관 순환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환자들 보며 깨달은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 C였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비타민 C요? 그거 피부 하얘지는 거 아닌가요?
신장엔 오히려 해롭다고 하던데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잘못된 정보예요. 우리 신장은 수백만 개의 미세한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혈관들이 산화나 만성염증으로 손상되면 신장의 여과 능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비타민 C는 바로 그 혈관벽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영양소입니다. 마치 녹슨 배관에 새로 방청 페인트를 칠해주는 것과 같죠. 저는 그에게 하루 500mg을 3번으로 나누어 식후에 복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비싼 약이나 보충제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꾸준히 최소 6주 만에 보세요. 그때 결과를 함께 보죠. 일주일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좀 피곤하고 입이 말라요?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몸이 조정되는 과정이에요. 따뜻한 물을 자주 드세요. 2주차에는 소변의 거품이 줄었어요. 3주차에는 아침 혈압이 안정됐어요. 그리고 6주차 새로운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28%에서 36%로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박기석 씨는 눈가가 젖은 채로 제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선생님, 저는 이제 투석밖에 길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 몸을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신장은 지금 분명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처럼 계속 돌봐주세요. 저는 그에게 당부했습니다. 비타민 C를 꾸준히 복용하고 음식의 간을 줄이고 밤엔 일찍 자고 매일 오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라고. 3개월 뒤 재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신장 기능이 43%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잠도 잘 자고 피부색도 밝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 비타민 C도 여전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건 비타민 C가 기적의 약이라서가 아니라 그가 믿고 버티고 바꿨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은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신호를 들어주고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길 바랄 뿐입니다. 박기석 씨의 신장이 회복된 건 비싼 약 덕분이 아니라 과일 속에, 아침 레몬물 속에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작은 비타민 하나 덕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에게 묻습니다. 그럼 비타민 C를 평생 먹어야 되나요?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평생이 아니라 습관처럼 드세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그게 신장과 심장, 혈관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3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몸은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공평하게 대해주면 됩니다. 혹시 당신도 비타민 C가 무섭다고 혹은 해롭다고 생각했다면 박기석 씨의 이야기가 그 오해를 바꿔주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 복잡한 약이나 치료가 아니라 단순한 믿음과 꾸준함입니다. 저는 유효진, 30년 경력의 전문의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댓글에 한 번을 남겨주세요. 그럼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매일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몸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요. 애내암은 신장 질환의 본질은 미세혈관 손상이고 비타민 C는 바로 그 연약한 혈관을 지켜주는 유일한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직접 경험한 특별한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투석을 준비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지만 비타민 C를 믿고 꾸준히 복용한 덕분에 놀랍게도 회복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에게 한 가지 확신을 줬습니다. 몸은 진심을 알아듣는다. 그리고 올바르게 대하면 언제나 두 번째 기회를 준다. 그날 오후의 풍경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찬바람이 불던 날이었죠. 그때 한 마른 남성이 창백한 얼굴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기석, 71세.
부산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고 검사 결과지를 제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훑어보니 신장 기능 지표 GFR가 28%, 거의 투석을 시작해야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약도 계속 먹고 음식도 조심했는데요. 애 나아지질 않죠? 저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수없이 들어온 말이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저는 환자에게 근거 없는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학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몸은 올바르게 다뤄주면 언제나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번호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투석만 안 하면 뭐든지 하죠. 저는 그의 차트를 다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는 15년 넘게 고혈압을 앓았고 담배를 피웠으며 짠 음식을 좋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인스턴트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아들과 함께 부산 어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돕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지금처럼 신장이 약해졌을 때 중요한 건 극단적인 식이 제한이 아니라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미세혈류, 즉 미세혈관 순환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환자들 보며 깨달은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 C였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비타민 C요? 그거 피부 하얘지는 거 아닌가요? 신장엔 오히려 해롭다고 하던데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잘못된 정보예요. 우리 신장은 수백만 개의 미세한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혈관들이 산화나 만성염증으로 손상되면 신장의 여과 능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비타민 C는 바로 그 혈관벽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영양소입니다. 마치 녹슨 배관에 새로 방청 페인트를 칠해주는 것과 같죠. 저는 그에게 하루 500mg을 3번으로 나누어 식후에 복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비싼 약이나 보충제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꾸준히 최소 6주 만에 보세요. 그때 결과를 함께 보죠. 일주일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좀 피곤하고 입이 말라요?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몸이 조정되는 과정이에요. 따뜻한 물을 자주 드세요. 2주차에는 소변의 거품이 줄었어요. 3주차에는 아침 혈압이 안정됐어요. 그리고 6주차 새로운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28%에서 36%로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박기석 씨는 눈가가 젖은 채로 제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선생님? 저는 이제 투석밖에 길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 몸을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신장은 지금 분명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처럼 계속 돌봐주세요. 저는 그에게 당부했습니다. 비타민 C를 꾸준히 복용하고 음식의 간을 줄이고 밤엔 일찍 자고 매일 오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라고. 3개월 뒤 재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신장 기능이 43%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잠도 잘 자고 피부색도 밝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 비타민 C로 여전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건 비타민 C가 기적의 약이라서가 아니라 그가 믿고 버티고 바꿨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은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신호를 들어주고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길 바랄 뿐입니다. 박기석 씨의 신장이 회복된 건 비싼 약 덕분이 아니라 과일 속에, 아침 레몬물 속에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작은 비타민 하나 덕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에게 묻습니다. 그럼 비타민 C를 평생 먹어야 되나요?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평생이 아니라 습관처럼 드세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그게 신장과 심장, 혈관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3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몸은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공평하게 대해주면 됩니다. 혹시 당신도 비타민C가 무섭다고 혹은 해롭다고 생각했다면 박기석 씨의 이야기가 그 오해를 바꿔주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 복잡한 약이나 치료가 아니라 단순한 믿음과 꾸준함입니다. 저는 유효진, 30년 경력의 전문의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댓글에 한 번을 남겨주세요. 그럼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매일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몸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요.